제일 위험한 건 사실 급속도로 진행하는 AVN이라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말만 들어도 겁나네. 대퇴골두 예.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가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낭만 닥터스. 원장님, 예. 병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정형외과 가면 특히 그게 퇴행성 관절염 맞죠? 그러고 보니 맞네요. 근데 무릎 관절염이랑 고관절 관절염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관절염? 아니요. 다른 병이죠. 이거 잠깐. 그럼 먼저 무릎부터 한번 살펴보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왜 이렇게 흔한 거예요? 무릎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렬의 영향을 또 크게 받잖아요. 정렬이라 하면 엑시스, 축. 예를 들자면 오다리나 뭐 X다리나 이런 거 같은 거. 맞습니다. 아, 많이 늘었어요 이제. 오. 촉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 속도가 이런 정렬과 특히 체중에 엄청나게 크게 좌우되는 그래서 구조입니다. 중년 이후에 확 느껴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그리고 또 통증도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편이긴 해요. 그럼 고관절은요? 무릎보다 덜 흔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관절염이에요.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비구 충돌 증후군, 비구 충돌 증후군. 비구와 충돌에 맞지 않는 그런 선천적 기형, 그리고 또 우리가 소아에서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그런 어린 과정에서 고관절에 발달성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이 많이 생겨요. 서로의 관절이 예쁘게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이쪽 연골과 이쪽 뼈 연골이 예쁘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고관절이 이형성, 잘못된 형성이 되는 선천성 기형이 고관절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천장을 담당하는 이 피구가 50%밖에 안 생겨. 그러면 대퇴골두도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겨져요. 이런 거를 전체적인 고관절 이형성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선천적인 후천적인 구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릎보다는. 그럼 진행도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무릎보다 더 조용히 시작해서 또 어느 순간 또 확 나빠지는 경우 되게 천차만별적으로 많습니다. 고관절. 그럼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증상으로도 좀 구분할 수 있고요. 무릎 관절염은 계단을 뭐 오르거나 내릴 때 무릎 안쪽 통증, 뭐 오래 걸으면 아픈데 고관절 관절염은 사타구니에 이제 깊은 통증, 양말을 신을 때 고관절이 많이 접히면 그때 힘든 증상,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느껴지는데 뭐 어느 정도는 무릎도 다 해당이 되고 또 고관절도 해당이 되고 딱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구분 지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게 고관절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사타구니 통증은 고관절 신호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겪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고관절이 아픈데 정작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신경이 눌리는 거잖아요. 요 고관절을 타고 내려가는 그 방사통 때문에 고관절 질환보다는 원래 허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고관절 검사 안 하고 바로 허리가 안 좋다는 약간의 고정관념식으로 하면서 그럼 오진이잖아요. 오진이죠. 큰일 난 큰일 거잖아요. 나죠. 이제 고관절 질환 자체가 고관절 질환이 나타나는 그 병의 이환율. 우리가 고관절 아픈 사람보다 허리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죠. 어쨌든 그런 게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고관절 통증은 이제 사타구니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앞쪽, 심지어 무릎까지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허리라고 오해할만 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 MRI를 찍으면 뭔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또 나오죠. 분명히 허리를 제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MRI 찍으면 디스크 돌출 뭐 하나쯤은 거의 다 나오잖아요. 하나 걸렸네.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그 의사 선생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헷갈려야 돼요. 헷갈리지 않고 계속 그냥 무조건 허리다 하면 고관절 아예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 헷갈려야 의미에서. 돼요. 예, 예. 그래서 위치는 맞는데 통증의 원인은 아니게 되는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쌓이면서 고관절 질환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싶네.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차이를 잘 봐서 찾아내야 하는데 허리 디스크는 좀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요. 누워 있어도 또 통증이 있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허리 쪽에 자극이 가면 더 아파하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고관절은 신발, 양말 신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도 허리를 비슷한 구부려야 증상이 되니까 좀 있을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겠다. 저 말은 뭐냐면 허리보다는 고관절을 접었을 때 신발, 양말 신기가 좀 더 어렵고 차에서 내릴 때 통증이 있다거나 다리를 이렇게 접고 비틀 때 고관절 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가면 그때 이제 동작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 동작에서 힌트를 얻겠네. 맞습니다. 다리를 접는 동작에서 아프다? 거의 고관절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헷갈리면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제일 위험한 건 사실 급속도로 진행하는 AVN이라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어베스큘라 네크로시스입니다. 말만 들어도 겁나네. 대퇴골두 예.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가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거의 구분되지가 않고요. 허리 치료 몇 달 하다 보면 이제 또 골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기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 소견으로 보이거나 괴사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기에 진단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고관절 엉치 쪽이 아프다고 해서 왔을 때 허리 엑스레이도 찍고 고관절 엑스레이도 찍잖아요. 그렇죠. 네, 이젠 찍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똑똑해져서 허리에 이제 MR도 찍고 다 괜찮네. 골반 쪽은 고관절은 괜찮네. 그러면 허리 쪽 문제 때문에 여기 엉치랑 고관절이 아팠던 게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서 진짜 또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또 몇 개월에서 몇 년 뭐 이렇게 1년 사이에 다시 고관절 쪽이 아프네요. 허리 치료 다 했는데 좋아졌었던 분이고 근데 다시 이쪽에 방사통이 와서 아파서 왔어요. 그럼 의사는 어떨까요? 치료해야죠. 허리 치료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아파서 왔을 때는 네. 고관절이 첫 번째 때 괜찮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관절 안 찍고 다시 허리로 넘어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많겠네 그런 경우가. 예, 엄청 많겠죠. 네. 그 사이에 고관절이 나빠져서 오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겪는 건데 두 번째 다시 방사통이 왔을 때도 또 고관절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예. 몇 개월 지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해서 고관절 찍었더니 처음에 안 보였던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그때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고관절 방사통이 왔을 때도 고관절 엑스레이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정형외과든 해봐라. 이게 너무 이 시간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 그게 제일 핵심이네. 그게.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볼 확률이 크고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AVN이라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존재하기에 이놈은 급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그래서 검사를 해봐라. 근데 고관절 아프면 보통은 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짚어야 하는 병이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야, 이거 이름부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무혈성 괴사는 피가 안 나는 상태에서 다 죽어버린다는 건가요? 맞아요. 천천히 오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뼈가 순식간에 확 그냥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뼈는 신경이 없는데 뼈도 죽어요? 죽죠.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혈관이 다 괴사가 돼버리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뼈 자체, 연골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혈류가 끊기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관절이 안 맞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뼈가 썩어버리는 병인데 대퇴골두, 손목의 주상골, 그리고 무릎, 그리고 어깨뼈 등에서 잘 생기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에 점차 그 빈도가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원인과 발생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30에서 50대에 주로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고요. 약 60%에서 양쪽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위험 인자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음주입니다. 또 음주야? 네. 그 음주는 진짜 백해무익한가? 특히 아시아인들이 음주를 했을 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잘 생기고요. 또 유명한 게 부신피질 호르몬, 그게 뭐예요?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천식이나 알러지, 피부병이 심한 소아에서는 스테로이드 복용을 좀 하거든요. 피부 약도 많이 먹게 되고 피부 연고도 많이 바르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주 또는 그런 스테로이드 복용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에 걸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관절 부위의 외상, 그리고 뭐 잠수병 또는 통풍, 또 통풍도 술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고지혈증 또는 만성 콩팥 질환, 만성 췌장염 이런 분들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에 많이 빠지게 되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음주랑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전체 원인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많죠. 그럼 거의 음주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이 문제네. 예. 그리고 또 술은 혈관 내 지질과 지방을 많이 쌓이게 하고 심하면 대퇴골두 혈액이 통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국 뼈를 죽게 합니다. 이 질환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이거 치료도 또 다르겠네요? 예, 다? 치료도 다른데요. 무릎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가 오래 가능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부터 주사치료, 또 마지막에는 관절경 치료, 뭐 인공관절 치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관절 관절염은 구조적인 문제 교정 좀 중요하고요. 보통은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무혈성 괴사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빠르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괴사가 있지만 그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좋거나 통증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경과를 좀 관찰하거나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골다공증에 쓰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좀 복용을 한다거나 조금 더 심한 괴사 부위일 경우에는 괴사 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감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대퇴 경부에서부터 대퇴 골두 쪽까지 가는 그 길목에 드릴로 구멍을 한 두세 개 뚫어버려. 멀티플 드릴링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으면 그쪽에 이제 압력이 쭉 빠지면서 액체가 나오거든요. 그런 간단하게 끝나는 감압술을 대퇴골두 괴사증 초기에는 해볼 수가 있어요. 더 초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골다공증 약물을 먹으면 되고 조금 진행된 초중기에는 감압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는 쭉 지켜보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인공관절.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수술적 치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뭐 덧붙이고 싶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관절 통증을 라이탓으로만 넘기면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릎처럼 좀 버텨도 되는 관절도 있지만 고관절처럼 무혈성 괴사증이 좀 많은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를 앓고 있는 해부학적인 위치들은 기다리면 좀 불리한 병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퇴혈성 관절염도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다. 네. 관절 통증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단. 맞습니다. 예. 고관절 통증은 위치를 헷갈리면 또 예후가 달라지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뭔가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